네, 여러분, 아이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감정이 올라오죠. 분명 사랑하는데 말은 점점 거칠어지고 돌아서면 또 후회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알면서도 반복하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훈육이 힘든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도 요즘 애들이 이상해서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예요. 우리는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한 번도 훈련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사랑만으로 부족한지, 그리고 왜 훈육은 결국 훈련인지 구조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훈육이 힘든 이유를 아이 때문, 남편 때문,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주도권이 이미 넘어간 거예요, 타인에게. 여러분, 겉으로는 자책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외부 의존 구조입니다. 아이만 바뀌면 괜찮아질 텐데, 남편이 달라지면 괜찮아질 텐데,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이렇게 번역이 돼요. 내 감정은 타인이 결정한다. 여러분,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내 감정을 타인이 결정하는 거, 이거 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하지만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안정이 아이의 기분, 남편의 태도, 환경의 조건에 달려 있다? 여러분, 그건 훈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삶의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줄리안 로터 통제 이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삶을 외부 요인에 맡기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와 무기력 수준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통제형, 그러니까 외부의 통제권이 있다, 환경의 통제권이 있다, 나에게 통제권이 없다 느끼는 사람은 불안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여러분, 마틴 셀리그만 연구에서 통제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시도 자체를 줄인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안 바뀌어. 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 이런 비슷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무기력과 분노가 쌓여요. 여러분, 외부 탓을 하는 구조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첫 번째, 나는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위험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고가 불가능해져요. 이성적인 감정이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죠. 반복되고 이 부정적인 생각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훈육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내 뇌가 위험 모드로 학습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하기 싫어! 그러면 이제 외부 탓을 하게 되면 요즘 애들 왜 이런 거야? 우리 애는 왜 이런 거야? 남편이 나 몰라라 해서 그래. 여러분, 결과는 통제를 더 강화하게 되고 아이에게 내 감정이 더 올라오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우리 아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무력감, 무기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내부 통제, 내가 나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통제를 해보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요, 아이에게. 너가 지금 하기 싫은 이유가 뭐야? 그럼 언제 하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너는 이걸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주도권은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왜? 내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쵸? 누가 이제 대답을 해야 돼요? 아이가 대답을 해야 되죠. 여러분, 차이는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통제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이 기질이 특이한 건 사실이잖아요. 아이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건 맞잖아요. 남편이 진짜 안 도와주는데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어려울수록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외부에 맡길 건가요? 외부의 상황이 좋아져야 내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면 나는 계속 힘들 건가요? 아이 기질이 강하면 나는 평생 흔들려야 되나요? 여러분, 그건 현실 인정이 아니라 주도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훈련은 아이를 통제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통제 위치를 외부가 아닌 내부로 이제 돌려오는, 가져오는 훈련이고, 감정과 반응 사이에 점점 더 큰 공간을 늘려가는 훈련이에요. 내가 어떤 감정에 대한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할 건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해석이 긍정적 해석인지 부정적 해석인지 점검하는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전환이 일어나면 자존감이 지켜지고 메타인지가 열리고 주의가 문제 해결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메타 육아를 통해 부모 역할 훈련을 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첫 번째. 감정 반응 속도가 늦춰집니다. 이게 뭐냐면 훈련 전에는 아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즉각 반응해요. 말하고 나서 후회하고 왜 또 이랬지? 근데 여러분 훈련을 하게 되면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 그 상태에 내가 지금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멈출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감정과 행동이 분리됩니다. 훈육이 폭발이 아니라 조절이 되는 거예요. 부모 본인에 대한 통제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직스럽다는 감정을 나에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자, 두 번째, 해석이 바뀝니다. 훈련 전에는 아이를 보면서 얘는 원래 게을러. 나를 무시하네 지금. 또 시작이네. 나는 왜 이런 걸까? 훈련 후에는 지금 이 행동의 원인은 뭐지? 내 해석이 지금 자동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지? 내가 지금 아이를 나에게 있는 어떤 고정된 관념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 감정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갈등이 구조적으로 감소하게 되죠. 자연히 자녀와 관계도 개선됩니다. 세 번째, 일관성이 생깁니다.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폭발하고 아이는 눈치 보기 시작하고 이랬던 상황들이 훈련 후에는 기준이 명확해져요. 기준이 명확할수록 부모가 매일 일관성을 가질수록 아이는 부모의 반응이 예측 가능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는 안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아이 불안이 줄어들고 당연히 관계 긴장이 완화되죠. 아이가 부모에게 자꾸 다가오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번째,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부모의. 자, 훈련 전에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죄책감이 반복되고 자기 비난이 증가하고 자기 검열을 자꾸 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맞나? 이 행동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아닌가? 자기 검열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훈련 후에는 나는 선택할 수 있구나. 실수해도 수정이 가능하구나. 자기 효능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의 자존감이 변화가 일어나요. 훈련된 부모는 행동과 존재를 분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의 행동은 행동이에요. 잘못된 행동은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는 여전히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예요. 존중을 받아야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부모로부터 아이에게 일관되게 전달되면 아이는 조건부로 뭐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기가 잘했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잘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여러분 비교하고 막 상대랑 타인이랑 내가 실패하면은 막 회복력이 떨어지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즉 아이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계속 느껴가고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섯 번째, 아이 메타인지가 자랍니다. 훈련된 부모는 답을 주지 않고 여러분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네 생각은 뭐야? 다음에는 어떻게 해볼까?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부모는 자꾸 자기가 해결을 해주려고 해요. 답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아이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아이가 사고하게 되고 스스로 선택을 해보게 되고 책임감이 증가하게 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고 자기 점검에 대한 능력이 강화되죠. 검열이 아니에요. 자기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죠. 부모가 이렇게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모의 질문을 통해서 사고하게 되고 훈련하게 되고 아이의 삶이 능동적으로 변합니다. 자, 일곱 번째. 선택적 주의가 생겨요. 훈련 전에는 실수에 집중하고 부족함에 주목하고 비교에 집착합니다. 훈련을 했더니 과정을 하나하나 바라보게 되고 내가 또다시 시도하고 도전했던 그 행위 자체를 내가 값어치 있게 여길 수 있게 되고 해결 방안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는 가정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외에도 이런 훈련을 통해 여러 가지 변화된 긍정적인 현상들이 곳곳에서 발견돼요. 잔소리 횟수 줄어들죠. 말다툼 빈도가 감소하죠. 감정 소진도 없어지죠. 수면의 질도 개선되죠. 가정 내 긴장도 하락되게 되죠. 자, 이건 여러분 추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제 생활의 변화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부모 역할 훈련은 아이를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부모의 자존감과 메타인지 회복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아이의 뇌 구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훈련받은 부모는 아이의 행동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설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면서 희망적이지만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이 지금 제가 아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자, 외부 탓은 편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바뀌어요. 이제 선택하셔야 되죠. 아이를 바꾸려는 부모로 남을 것인가, 자신을 훈련하는 부모가 될 것인가. 만약 나는 이제 외부 탓을 멈추고 내 반응을 훈련해보고 싶다는 분이라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확인해보세요. 상담이 아닙니다. 깨달음도 아니에요. 반복 훈련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미래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통제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변화에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